순자는 이른 아침 주방에 서서 김이 살짝 오르는 밥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된 듯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반찬을 올려두는 순간 거실에서 동만이 신문을 3개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으로도 그의 기분이 어떤지 순자는 금방 눈치챘어요. 동만은 잠시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반찬 그릇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그릇을 다시 정리했지만 동만의 얼굴에는 벌써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동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식탁 위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 엇나가면 더 큰 소리가 터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동만의 시선이 뒤통수에 무겁게 박히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순자는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가만히 닫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혈압약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약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병원에 들러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외투를 챙기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발걸음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순자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매일 반복되던 일상에 대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손가방 속 약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이름이 불리자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최근 검사 결과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수치가 위험 수준에 가깝다는 이야기에 순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지금의 생활 환경이 계속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순간 순자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쌓여온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문을 나서 집으로 향하는 길, 순자는 한동안 발걸음을 멈춘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이 지금의 삶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고 문을 열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오래된 울림 같은 목소리였어요. 순자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동만의 시선이 거칠게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는 점심이 늦었다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순자는 급히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반찬 정리를 시작했지만 동만은 식탁 앞에 서서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순자는 말없이 움직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치를 조금 옮겨보라는 동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꾸만 스며들었어요. 부엌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마저 그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쾅 하고 그릇이 탁자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만이 반찬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순자는 놀라 뒤돌아보았고 그 순간 복도 건너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웃 박아줌마가 문틈으로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어요. 순자는 창피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혜진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자는 급히 전화를 받았지만 혜진이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아무 일도 없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동만의 불만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TV를 켜고 채널을 넘기던 그는 갑자기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순자를 놀라게 했어요. 조각난 리모컨을 주우며 순자는 이제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손끝에 닿는 플라스틱 조각의 차가움은 그녀의 마음까지 얼려놓았어요. 동만은 갑자기 술 약속이 취소됐다며 더 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 방문을 세게 닫았고 순자는 소리에 움찔하며 몸을 잔뜩 웅크렸어요. 집안 곳곳에 울리는 잔향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밝은 소리는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갈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평온이라는 깨달음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느새 그녀의 손은 창틀을 꽉 쥐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흔들리는 불안과 묵묵한 결심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골목을 지나친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동네 반찬 가게에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분주한 손길들이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배달용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고 영옥은 계산대에서 손님들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옥은 순자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순자를 창가 쪽 자리로 안내하며 상태를 묻듯 살폈어요. 순자는 별일 없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영옥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가게 안의 따뜻한 분위기와 달리 순자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그녀는 어제 병원에서 들은 말과 함께 집에서 이어지던 갈등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영옥이 따뜻한 차를 건네자 순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컵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 너머에서 들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순자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화면에는 동만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와. 단 4글자였지만 그 글자 속에 담긴 압박감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순자는 차를 다 마시지 못한 채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영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괜찮다는 짧은 말만 남기며 문을 나섰어요.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순자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를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호흡은 묘하게 불규칙해졌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동만의 표정은 이미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가 어디에 있었냐며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순자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동만은 지갑을 들고 뒤적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설명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동만의 목소리가 먼저 그녀를 덮쳤어요.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웃 박아줌마의 눈이 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아줌마는 집안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며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혜진은 통화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가방을 챙기고 회사 문을 뛰쳐나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엄마가 또 혼자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집안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동만의 등에 가려져 창문 쪽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더는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 공기는 이미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쪽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있었고 동만은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혜진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는 순간 상황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순자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순자의 떨리는 손끝을 보자마자 걱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순자는 억지로 평온한 척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밀려오며 몸이 흔들렸습니다. 혜진은 즉시 순자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순자의 얼굴은 급격히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서 혈압약이 떨어지며 바닥에 작은 소리를 냈어요. 혜진은 약을 얼른 주워들고 엄마의 손을 잡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순자의 맥박은 불규칙하게 빨라지고 있었어요. 방 밖에서는 동만이 여전히 투덜대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문틈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에 감정이 복받쳤지만 일단 엄마를 진정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기록을 떠올리며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순자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자 혜진은 손을 꼭 잡은 채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를 부축해 거실로 나오자 동만이 혜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는 걸 강하게 반대하며 괜히 이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혜진은 더는 참지 않고 동만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단단한 목소리에 배어나왔습니다. 동만은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멈칫했어요. 혜진이 순자를 데리고 현관 쪽으로 향하자 동만은 여전히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세 사람 사이의 긴장을 가르고 들어왔어요. 순자는 혜진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집 밖으로 나서는 그 순간만큼은 약한 빛 한 줄기가 비치는 듯 했어요. 차에 올라탄 뒤 혜진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뒷좌석에 조용히 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게 눈을 감았어요. 집을 벗어난 건 잠시일 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는 큰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순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순자의 불규칙한 호흡과 떨림은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의사는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혜진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는 혜진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어요. 복도에 서 있는 동안 혜진은 자신과 엄마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고요하게 내려앉았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듯 했지만 집에서 느끼던 그 억압된 숨막힘과는 다르게 조금은 느슨해진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침대 옆 작은 모니터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비프음은 그녀의 긴장된 신경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혜진과 동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두 손을 꽉 쥔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차고 넘치고 있었어요. 동만은 처음엔 태연한 척했지만 곧 혜진의 단단한 시선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혜진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야 하느냐며 대충 둘러대려 했지만 말끝이 흐려졌어요. 혜진의 얼굴에는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간호사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두 사람을 흘긋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느 병실 복도처럼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혜진과 동만 사이에는 오래된 균열이 터져 나오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혜진은 순자의 최근 검사 기록과 의사의 말을 떠올리며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 다툼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아버지에게 지금까지의 행동이 엄마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설명했어요. 동만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혜진의 말을 그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오래된 습관처럼 튀어나오던 말들이 혜진의 단단한 표정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하게 뒤틀리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는 그것이 죄책감인지 억울함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복도 바닥을 바라보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사이 순자는 병실 안에서 의자에 놓인 외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급하게 걸쳤던 그 외투는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고 그 모습에서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새겨졌습니다. 계속 이런 환경이라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기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오랜 세월 쌓여온 모든 감정이 묻어나는 울림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병실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그 빛은 마치 그녀에게 새로운 선택을 향한 작은 문을 열어주는 듯 했어요. 잠시 후 사회복지사가 병실을 찾아와 순자와 혜진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고 차분한 목소리로 보호 조치와 향후 필요한 도움을 설명해 주었어요. 혜진은 진지하게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엄마가 더는 혼자 이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순자 역시 상담사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하며 스스로의 상태를 정리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담사의 마지막 질문에서 순자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순간 순자는 말없이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건조해진 피부, 그 모든 것이 지난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또렷한 결심이 담긴 선택이었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엄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확신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퇴원 수속을 마친 뒤 혜진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바람 속에는 집에서 느끼던 두려움이 없었어요. 혜진은 미리 알아본 원룸 건물 앞으로 차를 몰았고 작은 골목 안쪽에는 조용한 분위기의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편안한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건물 안복도를 지나 작은 원룸 앞에 도착하자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았지만 깨끗한 테이블 하나와 작고 단정한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자 은은한 빛이 방 안에 퍼졌어요. 순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고 이 작은 공간이 자신만의 시간을 허락하는 첫 장소임을 실감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며 순자는 천천히 방 한가운데를 걸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옷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둘러보며 오랜만에 스스로 움직인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벽에 손을 대니 거칠지 않은 표면이 손끝에 닿았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혜진은 냉장고에 간단한 음식을 채워넣고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정리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세심한 모습에 마음 한쪽이 찡해졌어요. 혜진은 엄마가 편히 쉬길 바라며 작은 이불을 덮어주듯 침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 둘만 있을 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묵묵한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이웃 박아줌마가 걱정돼 들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말과 함께 과일을 건네며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뜻밖의 관심에 순자는 순간 울컥했지만 최대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오랜 세월 잊었던 감정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 영옥도 반찬을 몇 가지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 위에 그릇을 내려놓고 순자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폈어요. 순자는 영옥의 손길에서 오래된 친구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금세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고 그 분위기 속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긴장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혜진이 돌아가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침대에 앉아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는 동만의 고함도 억눌린 한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호흡과 조용한 바람소리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마음속에서 되새겼습니다. 몸을 천천히 눕히자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도 이상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와 달리 긴장이 서서히 풀렸고 어깨에 굳은 힘이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순자는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쉼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단어는 작았지만 지금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 시각 빈집에 혼자 남은 동만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를 반겨주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자가 떠난 자리마다 어색한 빈자리가 드러나 있었고 동만은 그 틈을 바라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순자의 번호를 눌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순자는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방의 공기는 차분했고 그녀의 호흡은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공포 없이 맞는 잠이었어요. 순자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느리게 눈을 뜨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느낌이 몸에 남아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도 조금은 옅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고 바깥의 조용한 거리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등굣길에 서둘러 뛰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순자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려고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병원 상담 일정이 적힌 종이를 펼쳐보고 약 봉투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스스로의 몸을 챙긴다는 단순한 행동조차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한 책임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일정표 옆에 천천히라는 단어를 적으며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오전 시간이 되자 영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잠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혹시 가능하냐는 물음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일을 해본다는 것은 두려움보다 설렘을 조금 더 강하게 주고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에 도착하자 영옥이 환하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와 손님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지수는 순자에게 간단한 정리 작업을 알려주었고 순자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일을 익혀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손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들의 자연스러운 미소는 오랜만에 느끼는 사회적 온기였어요. 짧은 시간의 일거리였지만 순자는 소소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영옥이 작은 봉투를 건네며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자 그녀의 눈가가 순간 따뜻하게 젖었어요. 단지 몇 시간의 일에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숙한 곳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게를 나섰어요. 한편 집에서는 동만이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의 빈자리가 만든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걸려고 했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텅 빈 집안의 소리 없는 틈이 그를 더욱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가게 일을 마친 순자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녀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는 분명 앞으로 나아갈 작은 발걸음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메모지에 잘하고 있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던 순자는 어느새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이 아주 작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혜진에게서 연락이 와서 근황을 묻자 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소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은 엄마의 목소리에 밝은 기운이 느껴지자 깊게 안도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 한 구석에 앉아있던 순자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이른 시간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어둡지 않은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순자는 가볍게 기지개를 켜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맞이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온 그녀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 커피포트를 켰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는 어쩐지 안정감을 줬고 따뜻한 김이 올라오자 순자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커피 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며 마음 한구석을 편안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함은 오늘 하루가 더 부드럽게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을 주었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는 순자가 어젯밤에 정리해둔 가계부와 스케줄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앞으로의 일정을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병원 상담 일정과 반찬 가게에서 도와줄 날들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룸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본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분에 손을 뻗었습니다. 어제 영욱이 선물해준 식물은 여전히 싱그러운 잎을 펼치고 있었어요. 순자는 잎을 살짝 쓸어내리며 마음속에서 작은 힘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도 이 식물처럼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 했어요. 잠시 후 순자는 외투를 챙겨 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반찬 가게에서 조금 도와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거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길처럼 보였어요. 가게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느꼈던 불안, 원룸 첫날 밤의 낯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던 설렘. 그 모든 순간들은 그녀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작은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욱과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순자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안정된 움직임으로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삶이 아주 천천히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온 순자는 조용한 방 한가운데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짧은 하루였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충만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순자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의 조용한 밤, 순자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요. 그 말은 작지만 깊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삶의 첫 장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어요.